안녕하십니까. 최근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생할 이벤트에 맞춰서 증시의 방향성이 어떻게 좌지우지 될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1일 하원에서 12일에는 상원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진단과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자산 매입 정책에 관련한 언급에 시장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죠.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신종 코로나의 경기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주 공개한 통화정책 보고에서도 신종 코로나가 경제 전망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신종 코로나의 위험을 강조한다면 금리 인하가 기대가 강화될 수 있겠죠. 경기 둔화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월 FOMC 당시는 파월 의장의 신종 코로나 우려 발언 때문에 주가가 반락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 FOMC의 통화 정책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증시 방향성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10일이죠. 오늘부터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업들의 업무가 재개된다는 점에서 시장은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중국 당국은 춘제 연휴를 지난 2일까지 연장했지만 다수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9일까지를 기업들의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기업들의 업무가 재개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요 기업이 얼마나 빨리 생산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죠. 직원 복귀 차질 등으로 운영이 순탄치 못하면 중국 경제 둔화는 물론 글로벌 공급 사슬 붕괴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업무를 재개해도 아니면 업무를 늦게 재개해도 양방성에 있어서 시장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품 조달 차질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기업이 이미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재개를 이제 순탄화시키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면 문제가 확실히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신종 코로나 확산이 둔화되는 신호가 나온다면 주가가 빠르게 오를 가능성은 당연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기업 실적 발표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주요 지표 발표도 상당히 많습니다. 1월 소매 판매와 2월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의 지표가 소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1월 산업 생산과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되는데 양호한 기업 실적은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스탠더드 푸어스 500 지수 포함 기업의 70% 이상이 시장 예상보다 나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실적과 예상치를 종합한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증가율 전망은 2.3%로 올랐습니다. 실적 시즌 시작 시점에는 순이익의 감소가 예상됐었는데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 잡힌다면 증시 부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장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1월 물가와 소비 지표가 핵심이고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많습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이 연설을 하는데 11일에는 12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고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랜들 킬스 연준 부의장과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이 연설을 하고 리프트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12일에는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증언을 하고 하커 총재 등이 연설할 예정이고요. 13일에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주간 실업 보험 청구서가 나옵니다. 펩시와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는 날이기도 합니다. 14일에는 1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수출입 물가지수, 12월 기업 재고 등이 발표됩니다. 2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도 나옵니다. 상당히 이번 주 일정이 빡빡하죠. 우리는 최근 급락을 피하고 지수가 급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V자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 비중을 50% 비중으로 일단 증시 스탠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방향성은 상당히 불안하고 그 불안감 속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기록될 전망이다 라고 JP모건에서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지수 자체도 일단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중국의 1월 생산 물가지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그렇게 중국 경제지표가 호조로 발표된 가운데 기관 매도세 둔화로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면서 낙폭을 줄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제 성장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감으로 현금 비중을 확보했던 해당 시점,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 구간이 있는데,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불안 심리를 키운다면 다소 긴 횡보 구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른 완충제 역할을 중국 측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으로 완충제 역할을 제시했고, 미국도 이번 주에 방향성을 조금 더 확정짓고자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잡힐 때, 다시 긍정적으로 시장에 양지가 바를 때 우리는 남은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전략인데, 그나마 국내에서는 사망자 소식이 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확산은 진행되고 있으나 완치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는 그런 슈퍼 바이러스 확산자에 대한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중국 측에서 확산 속도가 확실히 잡혀야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불안한 부분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번 주에 FOMC에 대한 방향성으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그 연동성과 향후 방향성을 비교해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이 확실시 되는 순간에 저희가 주식 비중을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확실히 좀 내려두시고 저희의 안내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